오늘 첫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 전체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검토해달라라는 요청서가 60여 건이 접수가 된 건데요. 어제 전체 회의에서 이 60여 건을 모두 검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리위 회의 직전에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행위자들은 앞으로 복당을 영구히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콕 집어서 친한계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민주당과 결탁해 선거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사례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된다는 대표의 강력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제명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포섭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히 복당을 금지시켜야 된다. 당원 당규까지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지금 장 대표의 의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오늘 당내의 쇄신파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그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엇이 해당 행위인가요? 그 모호한 기준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장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해당 행위인지 무엇이 해당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뒤에 숨어 있다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혁신과 대안, 미래라는 이름으로 명분 없이 지도부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한 윤리위였습니다. 2시간 동안 60건 정도의 징계 요청서를 검토를 했는데 징계를 개시할지 여부는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일단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윤리위가 어차피 독립기구다. 그러니까 윤리위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지도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박성훈 대변인 얘기한 걸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는 복당을 영구히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복당에 해당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한동훈계, 특히 한동훈계 의원들과 한동훈 의원을 지목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징계 정국이 조금 길어지면서 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비공개 회의 내용을 좀 취재를 해보면요. 저 내용은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에서 의장단을 선정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민주당과 결탁을 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민주당과 결탁을 해서 국민의힘을 등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까지 간다면 국민의힘 내부 결정에 따르지 않고 민주당과 결탁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고 박성원 대변인도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결부가 돼서 이런 한동훈 의원과의 그 내용 이런 것들이 되게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윤리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를 단순히 비판을 한 문제 이런 것들까지 징계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해당 행위가 있다면 좀 면밀히 들어볼 필요는 있다 이런 것이 있고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윤리위의 징계가 제소됐는지 이 내용이 너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가 너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변인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네요. 한동훈계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에요. 복당을 영원히 금지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건 한동훈계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 내용은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포항시의회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추가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 당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제명을 처분받았을 때는요 5년 내에 재입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까지 개정을 해서 영구적으로 복당을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장동혁 대표의 뜻이라는 해석인데 대변인은 장 대표가 당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한 발언이다라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의미 해석에 대해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복당을 언급하게 되면 당연히 한동훈 의원을 저는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임찬 대변인은 아니다. 그거는 다른 지역의 일부 얘기다라고 또 해명을 해주셨는데 승용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보양보에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설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네. 모든 정치 행위는 시점, 상황,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영구적으로 복당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저 발언을 한 시점이 바로 윤리위의 회의가 열리는 당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당일에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윤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가 매우 쉬운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당에 관해서 현재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원 당규를 고쳐서라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영원히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심각한 사당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여러 보수 가치가 공존하는 포괄 정당으로서의 보수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서로 다른 계파가 공존해 왔고 일시적으로 당의 수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만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리고 오로지 나와 같은 목소리 단 한 글자도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기겠다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심각한 사당화로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민심이 점점 더 떠나가서 2028년 총선에서 국회 권력 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적으로 봐야 될 만한 그런 워딩입니다. 당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은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 기강 확립을 위해서 내린 조치다 이런 설명을 한 데 대해서 기강은 군경 같은 조직에나 필요한 거다. 정당은 정당 내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죠. 당 내에서는 자유롭게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게 민주사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60건 가까이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 요청서, 거기에 포함된 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피력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요청서가 접수돼 있는 의원 가운데 조경태 의원도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그럼 어떤 이유로 지금 해당 행위자로 이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서가 접수됐느냐? 바로 이 본인이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들어보시죠. 지금 장경태 의원은요, 장동혁 대표 본인이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은 사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징계 정치를 통해서 시선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이건 되게 비겁한 행위가 되지요. 장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다던데. 저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작 그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본인이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물러나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켜내야 되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조경태 의원이 어떤 이유로 지금 이 해당 행위자로 지목이 됐냐면요. 국회 부의장 후보 선거에서 같은 당의 박덕흠 의원을 흠집내는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해당 행위다. 이거 징계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달라라고 요청서가 접수가 된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물러나겠다고 한 약속을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지키지 않고 있어서 그게 해당 행위 아니냐 이렇게 지금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사를 다 뒤집어 봐도 지금 뭐 영구히 복당 못하게 한 거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정치에서 영구이라는 말은 아예 없는 것이죠. 네. 뭐 정당이 아니면은 그 최고위가 당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새로운 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다른 당에 있었던 사람도 불러올 수 있는데 본인 당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복당은 왜 어려울 리 있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뭐 징계 정치 이런 것들이 네. 물론 저 같이 판단을 한다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 뭐 한동훈계나 아니면은 친한계 의원들이 여기 대해서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대책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징계 그 사안들이 네. 명분도 없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난번에 김종혁, 배현진 이렇게 징계 봤을 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지금 뭔가 그 맞대응을 약간은 조금 좀 영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 영리하게 하지 않고 그냥 징계해봐라. 그 오히려 그냥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징계 정국 끝에는 결국에는 그냥 둘이 싸워가지고 누구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쪽이 나가는 것이다. 아. 결국 복당이 아니라 분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찬 대변인, 그런 얘기 흔한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작정하고 털기 시작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 조경태 의원 징계 요청서 내용이 국회 부의장 후보 선거에서 같은 당 박덕흠 의원 흠집내는 발언했다. 이게 지금 해당 행위자 이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될 기준이 되는 건지. 글쎄요, 이게 징계 남발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이거 뭐 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겠어요? 이 당내에서? 조경태 의원 건은요, 채널A 단독 보도로 최초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좀 심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회 부의장 한석이 국민의힘 몫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경선이 이루어졌어요. 조배숙, 조경태, 박덕흠 3인 경선을 해서 박덕흠 의원이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 될 수 있느냐? 찍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서 아직 사실 여부가 명확히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당 윤리위에서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당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이유야 다 심각한 이유가 있으니까 징계 요청서가 접수가 됐겠죠. 자, 윤리가 이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징계 요청 대상자 가운데 가장 지금 관심사가 또 한동훈 의원, 이 한동훈 의원을 지방선거에서 지원한 의원들이나 당내 관계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유로 포함된 인물이 상당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공과 사를 구분지어서 고려를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소속 후보를 응원하러 왔다. 함께 치킨을 먹고 있다라는 제보가 빗발칩니다. 제정신입니까? 당내 공식 후보가 있는데 공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도왔다고 한다면 토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당 후보가 공식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개인적 친분 관계도 있는 겁니다. 사적으로 도운 것까지 어찌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마이크를 잡고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도와달라고. 조금 전에 보신 저 영상. 아니, 후보가 치킨 먹는데 거기 가서 왜 치킨을 같이 먹고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네. 국민의힘 주류 지도부가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 당의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후보를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하는 네. 해당 행위 아니냐는 원칙적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근데 맥락을 보면 네. 사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보수 전체에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그것이 보수 전체의 재건과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되려 도움되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눈의 가시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지도부로서 가지고 있는 윤리위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축구에 비유하자면 네. 그러니까 패배한 감독이 잘 뛴 선수를 경기 후에 영구 제명하겠다고 하는 꼴이에요. 근데 열렬한 감독의 팬들은 잘했다고 할지 몰라도 보통의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팬들이 보면 네.
저게 감독이 나가야 될 문제지 왜 잘 뛴 선수를 내보내고 있냐 이렇게 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되려 저는 이 행위가 지금은 뭔가 징계를 통해서 기강을 잡는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장동혁 지도부가 사퇴 시한을 스스로 당기는 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물론 윤리위에 요청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장 징계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징계를 할지 말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서인 거죠. 하지만 그 징계를 하냐 마냐를 이제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또 그 기준이 뭐냐 가지고 또 논란이 심각하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